안녕하세요. 로고 코드하는 남자 로코남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메인 화면을 제작해 봤는데요. 오늘은 채팅 화면, 판매 화면, 그리고 관심 목록, 판매 내역, 구매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화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팅 화면으로 넘어가 볼게요. 채팅하기를 누르고요. 여기에는 마찬가지로 아이콘을 넣어서 여기는 백으로 할게요. 뒤로 돌아가게. 그리고 레이블을 추가해서 닉네임을 보여줄게요. 갤러리2였죠? 갤러리2.selected.username으로 하고요. 복사해서 밑에다가 상태값도 넣어 볼게요. 예약 중이고 크기를 줄인 다음에 옆에다가 레이블 추가해서 제목도 넣을게요. 좀 굵게 하고요. 레이블 또 추가해서 밑에 가격도 넣어 볼게요. 얘는 텍스트로 서식을 정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이미지를 하나 추가를 해 볼게요. 이미지는 필터 아이템 이미지에서 아이템 ID 값이 갤러리 2의 selected ID 값과 같은 값을 끌고 올 건데 첫 번째 값을 끌고 올게요. 축소판 그림에 미디움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미지가 나오겠죠?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할게요. 여기에 약속 잡기라고 쓸게요. 그리고 서식을 조금 바꾸고요. 테두리 1에 투명하게 해서 글자는 까맣게, 그리고 글자 크기도 좀 줄이고요. 테두리는 지우고 회색으로 할게요. 반지름은 0으로 5 정도만 할게요. 5 정도만 해서 떴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복사를 해서 여기는 판매 완료라고 쓸게요. 약속 잡기를 누르면 아웃룩 일정이 추가가 되고 상태값이 예약 중으로 변경이 돼요. 그리고 판매 완료를 누르면 상태값이 판매 완료가 돼야겠죠? 그 기능을 구현을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약속 잡기 버튼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채팅 내역이 있어야 동작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채팅 목록에 아이템 ID 값이 갤러리2의 ID 값과 같고 제목이 내 이메일과 같은 값의 채팅 칼럼이 비어있지 않은 경우만 실행을 할 거예요. 이해가 조금 안 되실 수 있어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채팅 목록을 좀 보면서 얘기할게요. 보시면 제목이 이메일이 들어가고 아이템 아이디가 여기 들어가죠. 그리고 채팅 내역이 채팅 칼럼으로 들어가 있는데 해당 제품의 아이디 값에 내 대화 목록이 없는 경우는 실행을 안 하고 대화 목록이 있는 경우만 실행을 할 거예요. 자, 볼게요. 약속 잡기 버튼을 누르고 만약에 비어있지 않은 경우죠. is blank lookup chat 1에 end 조건으로 두 가지를 걸게요. 아이템 id 값이 갤러리 2의 selected id 값과 같고 제목이 메일과 같은 값의 챗 칼럼이 비어있지 않은 경우는 팝업을 띄울 겁니다. 그래서 업데이트 컨텍스트 이벤트라는 팝업을 띄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닫아볼게요. 그리고 사각형 하나 추가해서 색깔을 흰색으로 바꾸고 비지블을 이벤트로 바꿉니다. 그래서 약속 잡기 버튼을 누르면 이게 뜨겠죠? 저 같은 경우는 채팅이 있어서 뜨는데 채팅이 없는 경우는 아예 안 뜨니까 그건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콘 하나 추가해서 이벤트를 펄스 값으로 바꿔줘야겠죠? 됐죠? 그 다음에 레이블을 추가하고요. 구분할 수 있게 사각형을 두께를 조절을 해서 이렇게 넣을게요. 날짜, 시간, 장소. 또 넣어야 될 거는 데이트 입력 컨트롤을 또 추가를 해야겠죠? 글씨를 조금 줄일게요. 여기다가 드롭다운을 추가를 할 건데요. 드롭다운 양식을 조금 바꿔볼게요. 테두리를 다 없애고요. 갈매기 수장색만 까만색으로 바꿔주고 나머지는 다 투명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24시간을 넣어야 되니까 시퀀스를 쓸게요. 24를 넣으면 1부터 24가 나오겠죠? 디폴트를 변경을 할게요. hour, now 이렇게 하면 현재 시간에 맞는 숫자가 나오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복사를 해서 시퀀스 60으로 하면 60까지 입력을 할 수 있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디폴트 값을 변경을 해줄게요. minut, minute. 그러면 현재 시간과 분이 디폴트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장소는 텍스트 레이블 추가할게요. 텍스트 입력 하나 추가해서 좌측으로 정렬하고 테두리 다 없애고요. 디폴트 값 지우고요. 힌트 텍스트에 장소 입력이라고 쓸게요. 그 다음에 버튼을 하나 삽입을 할 거예요. 하단에 놓고요. 길게 늘려서 예약하기라고 적어줄게요. 예약하기. 자, 여기에
함수를 쓸 건데 아웃룩 일정에 추가하는 함수를 쓸 거예요. 오피스 365 커넥터에 캘린더 포스트 아이템이라고 있어요. 저는 포를 쓸 거예요. 여기서 lookup 오피스 365 커넥터에 캘린더 get 테이블 2가 있죠. 콤마하고 value 넣을게요. 그리고 name은 일정인 값에 아이디를 따올게요. 콤마 그 다음에 서브젝트예요. 지금까지 테이블을 따온 거고 서브젝트는 제목이죠. 갤러리 2에 selected 제목 and 중고 거래 일정이라고 적어줄게요. 콤마 하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는 date picker selected date and 드랍다운 2죠. 드랍다운 selected value 값 가져오고요. 그리고 and 이제 그 다음 드랍다운이죠. 2-1 selected value 값을 가져와서 and 00 왜냐면 초단위까지 있으니까 그 다음에 end인데 end는 위의 값을 그대로 가져올게요. 그러면 똑같은 날짜 시간으로 예약이 되겠죠? 콤마 서울 시간으로 해야겠죠? 서울을 찾습니다. 여기 있어요. 서울. 그리고 이제 장소인데요. 로케이션 inputtext 2죠. .txt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아요. 이렇게 하면 아웃룩 일정이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패치를 해야겠죠? 패치에 아이템 리스트에서 갤러리 to selected 값의 스테이터스가 예약 중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값들 비지블 값을 설정을 해줘야겠죠? 이벤트로 변경을 해주고 자, 그러면 사라졌죠? 약속 잡기 버튼 누르면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약속을 한번 잡아볼까요? 우리 집 앞으로 7월 7일에 예약하기를 누르면 제 일정을 한번 볼까요? 7월 7일에 떴죠? 노트북 중고거래 일정 우리 집 앞 이렇게 뜬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삭제도 하고 상대방 일정으로 보내는 기능도 가능은 한데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기능 구현하고요. 다음에 다른 컨텐츠에서 심화 과정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약하기 버튼 색깔 좀 바꿔줄게요. 제가 특정 색깔을 저장을 해놨어요. 이 색깔로 바꾸면 되겠죠? 그리고 닫기를 누를게요. 예약하기 버튼을 누르면 팝업이 사라져도 괜찮겠죠? 그러면 여기에 또 팝업을 사라지게 할 수 있게 수식을 또 추가를 해줄게요. 자, 됐죠? 그 다음에 종료를 합니다. 이 약속 잡기 버튼 같은 경우는 굳이 보일 필요가 없죠? 이게 판매 중일 때만 보이면 될 것 같아요. 비지블에 수정을 좀 해줄게요. 갤러리 2에 selected status 값이 판매 중일 때만 보여줄 거예요. 판매 완료거나 예약 중이면 보여줄 필요가 없죠? 그러면 이 버튼이 사라져요. 뒤로 가볼까요? 사라졌죠? 판매 중인 걸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그래서 채팅하기를 누르면 약속 잡기가 나타나죠. 판매 완료 버튼 같은 경우는 판매자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비지블을 먼저 바꾸고요. 갤러리 2에 selected 유저 메일이 내 메일과 같은 경우만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onSelect 속성 가셔서 패치를 할 건데요. 아이템 리스트죠. 갤러리 2에 selected 값을 변경을 해줄 건데요. 처음에 구매자를 입력하고요. 바이어는 lookup을 할게요. lookup 갤러리 3죠. 갤러리 3에서 all 아이템 중에 left value에서 find 콜론 값을 또 찾죠. 이게 내 이메일 뒤에 콜론이 붙은 값이 아닌 값을 찾을 거예요. 그래서 left value find 똑같이 콜론 찾고요. -1 값을 넣어주고 스테이터스는 판매 완료라고 적어줍니다. 이렇게 되면 판매 완료 버튼을 누르면 이제 구매자가 입력이 되겠죠. 채팅 내역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채팅 강의를 했기 때문에 유사한 방법으로 구현을 할 거예요. 갤러리를 하나 추가를 할게요. 삽입에 레이아웃에 가시면 높이 조정이 가능한 갤러리가 있어요. 눌러주시고 아이템에 레코드를 넣어야겠죠. 스플릿 함수를 쓸 거예요. 스플릿 lookup chat1에 end 조건 써야겠죠. 두 가지 조건이 다 만족해야 되니까 아이템 id 값이 갤러리 2의 selected id 값과 같고 제목이 이메일 값과 같은 값을 가져와서 챗 칼럼을 불러올게요. 그리고 구분자를 제가 이걸로 넣었어요. 그리고 레이블을 추가해 볼게요. 제가 채팅을 어떻게 들어가게 했냐면 내 닉네임이 들어가고 콜론을 찍고 대화명이 이렇게 뜨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내 닉네임을 일단 자를 거예요. write 함수를 쓸 건데요. write this item에 전체 길을 재야 되니까 len -find 콜론 this item value 값을 넣으면 대화 내역이 나오겠죠.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기존의 this item value 값이
이메일 값 콜론 대화 내역이잖아요. 그래서 전체 길이를 재서 콜론 값이 몇 번째인지 계산을 하고 그 값을 빼서 오른쪽에서부터 가져온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화 내역을 끌어올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보시면 오토하이츠라고 있어요. 오토하이츠. 이거를 트루 값으로 바꿔줄게요. 채팅 길이에 따라서 높이가 조절이 돼야겠죠. 그러면 이 템플릿 크기도 레이블 2의 값과 동일하게 가져갈 겁니다. 템플릿 크기도 점 하이츠로 갈게요. 그러면 이렇게 높이가 조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정렬을 할 건데 지금 기본적으로 레프트로 돼 있죠. 만약에 is blank 비어있는 경우 this item value가 그러면 align left로 가고요. left this item value find 콜론 this item value 값 그리고 마이너스 1 이게 내 메일과 동일하면 align right 그렇지 않으면 align left 이렇게 할게요. 내 채팅인 경우는 우측으로 가고 상대방의 채팅은 좌측으로 가겠죠. 마찬가지 방법으로 x값도 조절을 할게요. 밑에 내려가셔서 x값도 만약에 is blank this item value가 비어 있으면 0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left this item, find 콜론에 this item value 마이너스 1 값이 내 이메일과 같은 경우는 630 마이너스 레이블 2의 너비죠. 너비를 빼고 그렇지 않으면 0으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x값이 정리가 됐죠. 내 채팅이 아닌 경우는 좌측으로 0으로 붙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전체 길이가 630이에요. 그래서 630에서 레이블의 너비만큼을 뺀 값으로 이동을 하게 만들었어요. 마지막으로 너비를 조절을 할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최소값을 쓸 거예요. 630 그리고 len 레이블 2의 텍스트 곱하기 26. 이 숫자는 여러분이 바꾸시면 돼요. 마음대로. 40 정도 한번 해볼까요? 네, 40 정도면 적당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죠. 그 다음에 채우기 들어가셔서 색깔을 변경을 할게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is blank this item value 값이 비어있는 경우는 수식을 넣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 left 똑같죠? this item에 find this item 마이너스 1 내 메일과 같은 경우는 오렌지 색깔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회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글씨 색깔만 바꿔볼게요. 글씨 색깔은 컬러죠. 마찬가지 수식을 넣을 거예요. if is blank this item value에 비어있는 경우는 RGB 값을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렇지 않으면 left 똑같아요. 수식은 검은색이냐 흰색이냐 차이죠. 그리고 이 값을 쭉 내릴게요. 그 다음에 텍스트 인풋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밑에다 놓고요. 얘는 테두리를 50을 줘서 동그랗게 만들고 색깔도 회색으로 만들게요. 디폴트 값은 지우고 힌트 텍스트에 메시지 보내기라고 적을게요. 정렬은 우측으로 가야겠죠? 테두리는 아예 없앨게요. 여기 아이콘 하나 추가를 해서 보내기 아이콘을 하나 추가했죠? 색깔도 좀 진하게 진한 회색으로 좀 바꾸고요. 텍스트 인풋 3죠? 수식을 한번 또 걸어볼게요. onSelect 속성에 가셔서 만약 is blank lookup chat 1의 end 조건이죠. 아이템 id가 갤러리 2의 selected id 값과 같고 제목이 메일 값과 같은 값이 없으면 패치를 해야겠죠. chat 1의 디폴트 최초로 생성이 돼야 되니까 chat 1 제목은 메일 그리고 아이템 id 값은 갤러리 2의 selected id 값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chat 칼럼은 메일 end end 텍스트 인풋 3였죠? txt 값을 넣어주고 end 구분자를 넣어줄게요.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되고 채팅이 있는 경우는 디폴트로 가면 안 되겠죠? 그런 경우는 패치를 할 건데 chat1에 lookup chat1 and 아이템 id 값이 갤러리 2의 selected.id 값이고 제목이 메일과 같은 값 그러면 챗 칼럼에 lookup 기존의 채팅 값을 가져오고 그 뒤에 새로운 채팅 값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룩업을 쓰는 겁니다. 챗1에 좀 헷갈리니까 내릴게요. 밑으로. and 마찬가지죠. 아이템 id 값이 갤러리 2에 selected.id 값 그리고 제목이 이메일 값인 값에 챗 칼럼을 불러올게요. 챗 칼럼 and 이메일 and 콜론 and 텍스트인프 3점 텍스트 그리고 and 구분자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제가 룩업 뒤에 가로를 안 닫았어요. 가로를 닫으면 이제 데이터가 나오죠. 그 다음에 텍스트인프 3를 리셋을 할게요. 그래야 지워지니까요. 텍스트인프 3 이렇게 해주시면 채팅을 할 때마다 추가가 됩니다. 실행 한번 해볼게요. 눌러보겠습니다. 추가가 되죠. 얘는 너무 우측으로 빠져 있으니까 오른쪽에 여백을 조금 줄게요. 20 정도. 이렇게 채팅하기 기능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번에는 물건 등록 화면으로 가볼게요. 내 물건 팔기 화면에 보시면 내비게이트를 하고 폼 모드를 지정을 하게 해놨어요.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여기에 폼을 추가할 겁니다. 삽입하고요. 편집할 양식을 누르고 아이템 리스트를 클릭을 할게요. 수정을 해야 되니까 일단 잠금을 다 해제하고요. 레이블명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제품명. 날짜 같은 경우는 새로 만들기 모드면 오늘 날짜가 들어가고 에딧 모드면 디폴트 값이 들어가면 되겠죠. 디폴트를 변경을 해줄게요. 만약에 폼 모드가 1인 경우는 today가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디폴트 값이 들어가게 바꿀 겁니다. 유저 네임도 마찬가지죠. 유저 네임도 폼 모드가 1인 경우는 네임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디폴트 값이 들어가죠. 유저 메일도 똑같아요. 복사해서 넣을게요. 1인 경우는 메일 값이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디폴트 값이 들어가죠. 스테이터스도 마찬가지죠. 1인 경우는 판매 중 그렇지 않으면 디폴트 값이 들어가게 하고요. 바이어는 그냥 비워두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입력되는 항목은 숨겨줄게요. 카테고리 필드가 안 불러와졌네요. 카테고리 필드를 추가를 할게요. 카테고리 같은 경우는 드랍다운이 들어가야겠죠. 속성 해제하고 삭제하고요. 여기에 드랍다운을 넣어주고 일단 저는 임시로 이렇게 넣어놨어요. 불필요한 항목들은 지우고요. 그 다음에 드랍다운 값을 업데이트에 넣어볼게요. 업데이트 드랍다운 셀렉티드에 밸류 값을 업데이트 할게요. 그리고 얘도 디폴트 값을 넣어줘야겠죠. 디폴트에 패런트 디폴트 값을 넣어줍니다. 됐죠? 여기도 카테고리라고 바꿔줄게요. 레이블은 다 바꿔주면 되고요. 위치를 조금 바꿀게요. 자세한 설명은 밑으로 보내고요. 카테고리를 위로 보내고 그리고 텍스트 인풋을 조금 키울게요. 사이즈도 조절하고요. 그리고 상단에 뒤로 가기 버튼 하나 추가를 할게요. 아이콘 하나 추가해서 온셀렉트 속성에 백을 입력해 줍니다. 뒤로 갈 수 있게. 그 다음에 단추 하나 추가해서 서브미 폼을 해야겠죠? 색깔을 알맞게 입력을 하고요. 텍스트도 수정하고 테두리도 이쁘게 바꾸고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서브미 폼을 하고 내비게이트에서 메인 화면으로 넘어갈 거예요. 서브미 폼 1번이죠. 그리고 내비게이트 메인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 다음에 이미지를 추가할 건데요. 이미지는 갤러리에서 보여주도록 할게요. 가로 갤러리를 넣어 볼게요. 빈 가로 갤러리 넣고 내려서 사이즈를 작게 만듭니다. 갤러리 값을 넣어줄 건데요. 필터, 아이템 이미지에 이 아이템 ID 값이 내 판매 목록에서 선택된 값과 같은 값을 불러와야 돼요. 그래서 판매 화면에 갤러리를 미리 하나 추가해 놓을게요. 빈 세로 갤러리 하나 추가하고 이 갤러리 5죠? 이거를 복사를 해서 갤러리 5 selected id 값과 같은 값을 불러올 겁니다. 그리고 이미지를 또 삽입을 하죠. 지금 오류가 나는 건 갤러리 5에 아이템을 안 넣어놔서 그래요. 오류가 안 나게 갤러리 5에 아이템 하나 넣어볼게요. 필터 콜 리스트에서 유저 메일이 내 메일과 같은 값을 불러와야겠죠. 그 다음에 다시 화면 넘어가 볼게요. 이제 오류가 없어졌죠. 여기에 이미지를 추가할게요. 미디어에 이미지를 하나 추가하고 디스 아이템 썸네일을 넣어야겠죠. 축소판 그림 그리고 사이즈 넣을게요. 이 템플릿 크기를 갤러리 크기와 동일하게 갈 거예요. 240이라고 하면 템플릿 크기도 240으로 맞출게요. 그림 사이즈도 맞춰야겠죠? 그 다음에 이 스크롤이 보이죠? 이 스크롤이 보일 필요가 없으니까 갤러리에 밑에 보시면 스크롤 막대 표시를 끄고 탐색 표시를 눌러볼게요. 그러면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이미지가 보이죠? 지금 근데 이 갤러리 값은 폼모드가 1이면 비어있는 게 맞겠죠? 갤러리 아이템을 다시 한번 들어가 볼게요. 갤러리에 아이템
만약 폼모드가 1이면 블랭크고 그렇지 않으면 아이디 값을 보여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 폼이 있죠. 이 폼에서 필드를 추가해서 이 첨부 파일 컨트롤을 불러올게요. 디폴트라서 자동으로 들어가 있죠. 첨부 파일 누르고 내려가셔서 컨트롤만 복사를 합니다. 바깥에서 붙여넣을게요. 그리고 이건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이 첨부 파일 컨트롤을 작게 만들어서 밑에다가 놔둘게요. 오토메이트를 통해서 라이브러리로 저장을 할 거예요. 오토메이트 플로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워 오토메이트 들어가셔서 만들기를 누르고요. 인스턴트 클라우드 흐름을 누르고 파워 앱스에서 흐름을 호출할 때를 눌러줍니다. 여기에 당근마켓 사진 업로드라고 만들어서 수정을 해볼게요. 흐름을 호출할 때 두 가지를 넣을 거예요. 첫 번째로 파일 그리고 아이디 값을 넣을게요. 파일 컨텐츠는 파일이라고 적고요. 자는 아이디를 적어줄게요. 파일 만들기를 눌러줄게요. 쉐어포인트에서 쉐어포인트 누르시고 파일 만들기를 누르면 되겠죠? 사이트 주소는 내가 원하는 사이트 주소 누르고 아이템 이미지 폴더죠. 그리고 파일 이름은 동적 컨텐츠로 파일 네임이 있죠. 그리고 파일 컨텐츠는 파일 컨텐츠 바이트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아이디 값을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파일 속성을 업데이트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쉐어포인트로 가고요. 파일 속성 업데이트라고 있어요. 눌러주시고 사이트 주소 똑같죠? 라이브러리 이름도 정해주시고 아이디 값은 파일 만들기에 아이디 값을 누르고 아이템 아이디 값을 넣어줘야겠죠? 여기에 동적 컨텐츠로 파워 앱스에서 불러온 아이디 값을 넣어줄 겁니다. 저장을 하고요. 완료가 됐죠? 그 다음에 파워 오토메이트 흐름을 추가를 할게요. 당근마켓 사진 업로드가 떴죠? 클릭을 하고요. 자, 이제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등록을 누를 때 실행이 돼야 돼요. 데이터 카드 밸류 10-1이죠. 판매 등록을 누르고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할 건데요. 첨부 파일 컨트롤러가 비어 있으면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아요. 근데 사진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 여기에 있는 이 리스트들을 오토메이트를 통해서 실행을 해줘야겠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건문을 걸고요. if 첨부 파일 컨트롤러 어태치먼트가 비어있는 경우죠. 테이블 형태니까 is empty가 들어갑니다. 비어있는 경우는 false죠.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비어있지 않은 경우는 for를 쓸 거예요. 첨부 파일 컨텐츠에 있는 이 첨부 파일들을 실행을 할 건데 run 해야겠죠. 오토메이트를 실행을 하고요. 이거는 외워주시면 돼요. 컨텐트 바이츠 이거는 밸류 값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name은 name 값이 들어가고요. 중괄호를 닫고 갤러리 5였죠 아까. 갤러리 5에 selected id 값을 파워 오토메이트로 보내줍니다. 가로를 닫으면 실행이 되겠죠. 지금 여기 두 개가 들어가서 그런데 하나 지우면 돼요. 그리고 이 첨부 파일 컨트롤은 리셋을 한번 할게요. 왜냐면 기존에 등록된 게 그대로 남아 있으니까 리셋 첨부 파일 컨트롤러 눌러주시고 세미콜론 누르면 되겠죠? 여기 오류 값은 지워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죠. 뭐냐면 폼 모드가 1인 경우는 이 라스트 서브밋 값을 가져와야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아이디 값을 가져오고요. 여기를 조금 수정을 할게요. 폼 모드가 1인 경우는 폼 1에 last submit id가 들어가겠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갤러리 5에 선택된 값이 나오고요. 그래서 가로를 하나 더 닫아줄게요. 이렇게 하면 새로 만들기 모드일 때는 마지막으로 저장된 id 값이 라이브러리에 저장이 되겠죠.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뒤로 가고 내 물건 팔기를 눌러서 이거 지금 적용이 안 됐네요. 폼1의 디폴트 모드가 지금 에딧인데 이거를 폼 모드로 바꿔주면 되겠죠. 한번 실행해 볼게요. 신규 입력이라고 적고 가격 15,000원 전자기기 저장을 눌러볼까요? 아직 리프레시가 지금 안 돼서 그런데 자, 온스타트 실행하면 나오죠? 저장 버튼을 눌렀을 때 실시간으로 반영이 돼야 되니까 판매 등록 후에 컬렉션을 불러올게요. 됐죠? 지금 사진도 제대로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신규로 내 물건 파는 화면을 완성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목록 화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로 들어가셔서 여기 이제 아까 그 갤러리가 있죠. 갤러리는 일단 밑으로 잠깐 내리고요. 테스트를 위해서 만든 거니까 여기도 아이콘 하나 추가해서 뒤로 가기로 할게요. 레이블 추가해서 내 이름이 나오게 변수 값을 넣고 선으로 구분을 한번 할게요. 사각형이죠. 아이콘 3개를 삽입을 할 거예요. 아이콘을 이렇게 삽입을 해서 사이즈를 조절을 하고요. 레이블을 추가할 건데요. 버튼을 추가를 할게요. 관심 목록 테두리는 지우고 배경도 지우고 글씨는 까만색으로 넣어볼게요. 글씨 크기 너무 크니까 줄일게요. 20 정도로 줄여볼게요. 옆으로 좀 붙일까요? 왼쪽으로 정렬하고 얘를 복사해서 밑에다가도 붙여 넣을게요.
똑같이 붙여넣고 관심 목록과 판매 내역 그리고 구매 내역을 적어줍니다. 그리고 이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팝업이 뜨게 할 거예요. 이 관심 목록, 판매 내역, 구매 목록에 각각의 팝업을 띄울 거라서 각각의 변수를 적용할 건데 각각의 변수를 누를 때 다른 변수는 해제가 되게 할 거예요. 온셀렉트 속성으로 들어가 볼게요. 다 마찬가지니까 한 번에 선택해서 온셀렉트 속성으로 만들어주고 업데이트 컨텍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ikes라는 변수를 true로 만들고요. by라는 변수를 false로, sell이라는 변수를 false로 만들게요. by 변수에 언더바 안 넣네요. 이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다 넣고요. 판매 내역에는 likes가 false로 들어가고 by가 true가 되겠죠. 구매 내역은 sell이 true가 되고 나머지가 false가 되겠죠. 아까 여기 갤러리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사용할 갤러리는 앞에 있는 갤러리랑 똑같아요. 그래서 그 갤러리를 복사를 할까 해요. 메인에 있는 갤러리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my에 넣고요. 지우고요. 아까 갤러리 5로 제가 수식을 걸어놨으니까 얘도 갤러리 5로 이름을 바꿀게요. 그리고 이제 여기 아이템 값을 넣어야 되는데 아이템 값을 어떻게 넣을 거냐면요. 이 판매 내역과 구매 내역이 각각 다른 값이 들어가게 할 거예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셀이 true인 경우는 필터 홀 리스트에 유저 메일이 내 메일과 같은 값을 불러오고요. 그렇지 않으면 콜 리스트에 바이어가 내 메일과 같은 값을 불러올 겁니다. 그러면 구매 내역을 누르면 내가 구매한 리스트, 판매 내역 누르면 내가 판매한 리스트가 나오게 되죠. 지금 수식을 잘못 걸었네요. 여기가 true고 이게 false죠. 마찬가지로 얘도 true고 셀이 false죠. 그래서 판매 내역을 누르면 내가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나오고 구매 내역을 누르면 내가 구매한 제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관심 목록은 갤러리를 따로 하나 더 만들게요. 왜냐하면 로 데이터가 달라요. 구현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따로 만들고요. 관심 목록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likes 목록의 제목이 내 메일과 같은 값을 불러올 건데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미지는 똑같죠? 근데 나머지는 각 찾아줘야 돼요. 어떻게 찾을 거냐면 lookup 아이템 리스트의 id 값이 this 아이템의 아이템 id와 같은 값의 제목을 가져올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뜨겠죠? 나머지도 마찬가지로 다 수정을 해줄게요. 스테이터스 같은 경우는 이 값도 다 변경을 해줘야겠죠? 룩업의 아이템 리스트의 id가 this 아이템의 아이템 id 값과 같은 값의 스테이터스를 불러와야겠죠? 여기도 수정을 할게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글자 색깔도 똑같은 방식으로 수정을 해야겠죠? 이거는 제가 임의로 빨리 처리할게요. 이 값도 똑같이 변경을 해줘야죠. 그렇죠? 그리고 이 갤러리들을 제일 앞으로 보내고 띄워볼게요. 화면을 띄우고요. 색깔을 넣어볼게요. 그래야 뒤에 화면이 안 보이겠죠? 그리고 아이콘을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소 아이콘 하나 추가하고요. 지금 얘가 likes죠. 비지블을 변경을 해줄게요. 비지블은 likes로 표현을 하고요. 얘도 배경색 하얗게 만들고 얘도 비지블을 수정을 할게요. 얘 같은 경우는 사실 비지블을 어떻게 할 거냐면 likes가 아닌 경우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sell or buy인 경우 보여주도록 할게요. 이 아이콘은 3개를 복사할게요. 물론 하나로도 할 수 있는데 수식이 복잡해지니까 3개로 나눠서 할게요. 데이트 컨텍스트 셀 값 먼저 false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visible은 셀로 바꿔주면 되겠죠? 얘도 마찬가지로 제일 위로 올려주고 업데이트 컨텍스트 by가 false로 변경해주면 되겠죠. visible도 by로 바꿔주고요. 마지막으로 얘도 업데이트 컨텍스트 likes가 false로 가게 만들어줄게요. visible도 likes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 관심 목록을 누르면 관심 목록이 뜨고 X를 누르면 사라지고 판매 내역도 마찬가지, 구매 내역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해서 내 화면 기능도 구현을 해봤습니다. 아까 판매 화면에서 갤러리 5를 지금 연결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 기능까지 구현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제목이 조금 짧으니까 좀 길게 넣을게요. 길게 넣고 온셀렉트 속성으로 가시고요. 앞에 있던 걸 복사해 오다 보니까 이 수식이 들어있는데 이건 없애시면 되고요. 내비게이트를 할 거예요. 내비게이트를 할 건데 셀로 가야겠죠. 그 다음에 화면 전환은 상관없고요. 폼 모드가 0이 되게 할 거예요. 그러면 선택된 제품을 수정할 수 있겠죠. 테스트 신규 입력을 누르면 이제 이 화면이 나오죠. 지금 폼에 데이터를 안 넣어놔서 그런데요. 폼에 아이템 값에 갤러리 5를 넣어줘야 돼요. 갤러리 5에 셀렉티드를 넣어주시면 기존의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죠. 얘는 여러 줄 텍스트로 바꿀게요. 그러면 기존 아이템을 누르면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하나 추가해 볼까요? 아이콘 하나 추가를 할게요. 아이콘 하나 넣어서 휴지통으로 모양을 변경하고 remove 함수를 써서 아이템 이미지에 this 아이템을 삭제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미지도 삭제를 할 수가 있겠죠. 사이즈 좀만 더 작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모든 기능을 구현 완료했습니다. 이제 앱을 실행하면서 오류를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예약 중인 아이템 하나 클릭하고요. 자, 채팅을 하나 하고요. 지금 오류가 하나 나왔죠. 갤러리 값이 앞에 나와 있어서 그런데 뒤로 보낼게요. 됐죠? 다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약속 찾기 누르고 얘도 뒤로 보내야겠네요. 약속 버튼도 뒤로 보냈죠? 약속 버튼은 다시 앞으로 가져올게요. 순서 바꾸기 맨 앞으로 가져오기. 자, 약속 찾기 누르면 예약하기 버튼이 뜨죠? 저장을 하고 그러면 예약이 되겠죠? 지금 보시면 이 모든 동작에 컬렉션을 한 번씩 불러오는 게 좋아요. 시작할 때 불러오는 컬렉션을 가져와 볼게요. 가져오고 버튼을 눌렀을 때 컬렉션이 실행되게 할 거예요. 그래야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없어지죠. 그 다음에 내가 판매 중인 제품을 판매 완료를 등록을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에 테스트로 샘플 넣은 거 있죠? 판매 중인 거. 로코남이 있죠? 채팅을 하고 판매 완료 버튼에도 마지막에 컬렉션을 한번 불러오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가 되겠죠? 눌러보겠습니다. 그럼 판매 완료가 바로 됐죠? 뒤로 넘어가서 앞에 보시면 판매 완료가 되어 있죠? 마이 페이지에 관심 목록도 볼 수가 있고요. 판매 내역도 볼 수가 있죠. 이걸 한번 수정하는 기능을 해볼게요. 바로 수정이 되죠? 가격을 50만 원으로 올려볼게요. 판매 등록 누르면 아까 수정을 하면서 이 선이 지금 앞으로 왔는데 점검을 하다 보면 오류가 나오게 돼 있어요. 필요 없는 선이라고 하면 지워주시면 되고요. 아까 어딘가에 썼던 것 같긴 한데 그때 추가하시면 되니까 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메인 페이지로 가서 마지막에 보시면 50만 원으로 수정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채팅도 정상 작동하고요. 정상 작동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좋아요도 한번 눌러볼게요. 관심이 하나 늘어났죠? 취소하면 관심도 줄어들고 빨간색도 없어지죠. 눌러볼게요. 구매 내역도 이렇게 나오고요. 샘플로 데이터를 넣다 보니까 예약 중이 나왔는데 구매자가 입력이 돼야만 나오니까 이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이렇게 해서 오류까지 점검을 했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생각보다 기능이 굉장히 많아서 강의가 길어지긴 했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능들은 지금까지 알려드린 기능들을 활용을 해서 응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팅 목록 같은 경우도 지금 안 만들었거든요. 바로 채팅이 들어가게 했는데 이 부분도 수정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긴 시간 동안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